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수업 줄넘기 기본 스텝 시간입니다. 계속 온라인 수업 하시니 많이 힘드시죠? 특히 체육 같은 경우 신체 활동을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들으니까 듣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체력 단련 계속 해라고 했는데 1시간 수업을 해본 결과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줌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계속 같이 하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다 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쩔 수 없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줄넘기를 선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넘기 기본 스텝 배우고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넘기를 배우기 전에 줄넘기의 특성과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줄넘기 같은 경우는 못하는 학생들이 없죠. 그리고 또 선생님 부모님 세대도 줄넘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초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뭐 종목 관계없이 뭐 여러 운동선수들이 줄넘기 스텝 연습을 많이 하죠. 특히 복싱 선수 같은 경우는 줄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많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선수처럼 해라는 건 아니고 자기에 맞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넘는 횟수, 뛰는 방법, 뛰는 속도 등의 변화를 주어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가 잘한다 그러면 100개, 200개, 300개, 뭐 1000개도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유산소 운동을 더 해서 살을 빼겠다 그러면 10,000개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7가지 배우고 7가지 시험을 볼 겁니다. 예, 그래서 방법 면에서 있고, 뛰는 속도 천천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빨리 하는, 예, 그렇게 해서 변화를 주어서 자기의 체력에 맞게끔 운동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체력을 낮은 학생도 낮게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자기 체력이 좋다 그런 학생들은 횟수나 뛰는 방법의 난이도를 높여감으로써 자신의 체력에 맞게끔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근력, 심폐지구력 등 기초 체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복싱 선수 같은 경우는 12라운드까지 계속 뛰어야 됩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각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뛰는 거, 그리고 줄넘기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만약에 자기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줄넘기를 선정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히 살이 좀 많이 찌어진 학생 같은 경우는 뭐 학교를 안 나오시더라도 끝나고 나서 뭐 수업이 다 끝나고 학원을 갔다 와서도 뭐 9시, 저녁 9시에도 줄넘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아파트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셔가지고 놀이터에서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끝나고 나서 많이 하시면 건강에도 좋고 체력을 기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음은 줄넘기 줄의 길이를 조절을 어떻게 하냐입니다. 자기 줄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사람마다 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키가 큰 학생이 있고 작은 학생이 있고, 근데 보면 이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넘기를 처음 시작할 때 뭐 초보자일 경우에 한 발로 줄 가운데를 밟고 줄 끝이 어디 가슴 정도에 오도록 길이를 조절합니다. 실제로 이제 쌤이 강의를 찍어서 할 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조금 숙달이 되고 나서는 줄을 점점점 짧게 해서 줄 끝이 배꼽까지 오도록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뭐 선생님도 그렇게 뭐 고난이도까지 뭐 잘 하지는 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해보니까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가슴까지 오는 정도로 길이를 조절하시면 아마 하시는데 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하시다가 자기가 조금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길이가 선생님 저는
뭐 좀 짧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며 자기의 특성에 맞게 조금 줄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봄으로써 잘 되는 길이를 선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슴까지 오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나 배꼽 사이로 해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아마 다리를 밟으시고 가운데 부분을 밟아서 가슴 정도까지 오게 하면 아마 줄의 길이가 적당할 것으로 선생님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줄넘기의 종류입니다. 줄넘기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줄넘기, 그리고 그 다음 단체 줄넘기입니다. 그러면 개인 줄넘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 줄넘기, 다양한 동작을 해봄으로써 줄을 넘는 동작과 스텝을 정확히 익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크게 뭐 8가지인데 시험은 7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은 같은 건데 이제 박자만 다르게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1회전 1도약. 1회전 1도약은 한 번 회전할 때 다리를 점프를 2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천천히 줄을 천천히 돌리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1단 뛰기입니다. 1단 뛰기. 1회전 1도약. 1회전 1도약은 그냥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한 번 돌리고 한 번 점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번갈아 뛰기는 뭐냐? 번갈아 뛰기는 당연히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뛰는 겁니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네 번째는 번갈아 뛰기인데 두 박자 뛰기, 2번 뛰는 겁니다.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이런 식으로 뛰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십자 뛰기입니다. 십자 뛰기. 우리 한자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표시. 그렇게 뛴다는 건데 어떻게 뛰냐면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이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2번 딛고 뒤로 2번 딛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께서 실제로 실시를 한번 해봄으로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도 다리를 벌렸다가 벌리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네, 가위바위보 중에서 뭘까요? 다리를 벌린다. 벌렸을 때는 당연히 보겠죠. 모은다. 그러면 당연히 바위겠죠. 가위가 아니고 바위고 그 다음에 앞뒤로 다리를 벌려준다. 이렇게 되면 가위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하는데 이거는 한번 선생님 실시를 한번 해가지고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앞 흔들어 뛰기입니다. 앞 흔들어 뛰기. 앞 흔들어 뛰기도 실시를 함으로써 선생님이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8번째는 2단 뛰기. 2단 뛰기를 아마 하나도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 시험을 보는데 2단 뛰기는 그래도 5개 정도는 하셔야지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쌤 저 힘든데요 하면 지금부터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해보셔서 한 뭐 5개 정도를 하시면 선생님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이거를 매겨서 7동작을 해서 너희들이 연달아서 하셔야 됩니다. 연달아서 시험을 보는데 그 통과하냐 못하냐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텝 연습을 하고요. 스텝 연습하고 선생님이 뭐 다음 시간에 촬영한 걸 다 찍을 겁니다. 하는 방법이랑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찍고 그걸 너희가 보고 실제로 동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셔야 되는데 뒤에 또 체력 운동이 있는데 그 체력 운동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할 생각으로 지금 계속 강의를 들을 건데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줌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오셔가지고 실제 수업을 바로 오면 선생님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체 줄넘기입니다. 줄넘기의 종류에서 단체 줄넘기. 단체 줄넘기는 3인 이상이 함께하는 줄넘기로 줄을 돌리는 사람과 넘는 사람의 호흡이 중요하며 인원수에 따라 줄의 길이를 조절하여야 한다. 이거는 실제로 오시면 한번 해볼 건데 팔자 뛰기, 팔자로 계속 뛰는 거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돌리는 사람 2명 있고 8명이서 계속 팔자로 왔다 갔다 계속 뛰는 겁니다. 그래서 횟수를 많이 하는 조가 당연히 점수가 높겠죠. 근데 평가를 할 때는 뭐 이거 단체 줄넘기 같은 경우에 평가에 점수가 들어가냐 플러스 점수가 들어가냐 이거는 와서 한번 합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웬만하면 코로나가 계속 뭐 붙었을 때 단체를 할 수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실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보통 때 우리 1학기처럼 좀 코로나 확산이 좀 둔해진다
이러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줄넘기 손 잡는 방법입니다. 줄넘기 손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줄넘기 잡을 때는요, 줄넘기 손잡이 끝부분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사진 보이시죠? 저희 체육관에서 찍은 건데, 선생님 손입니다. 선생님 손이고, 안쪽으로 잡으면 안 되고, 줄에 달려있는 안쪽을 잡으면 안 되고, 바깥쪽에 제일 끝부분, 가장자리 부분을 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잡으실 때 가운데도 아니에요. 가운데도 아니고 안쪽도 아니고 제일 끝부분을 가볍게 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줄넘기의 기본 자세입니다. 줄넘기를 좀 실시할 때는요, 양 다리를 모아주고 시선은 정면을 쳐다봅니다. 자, 그리고 팔꿈치는 옆구리에 두셔야 됩니다. 팔을 펴가지고 실시를 하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둔 상태에서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꿈치는 다 있는 게 아니고 살짝 들어서 가볍게 점프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줄넘기의 기본 자세 부분인데, 줄넘기의 기본 자세가 좋아야지는 계속 개수도 많이 할 수 있고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줄넘기를 바른 자세로 실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체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체력 소모가 너무 많이 되면, 예를 들어 자세가 안 좋다, 뛰는데 뭐 너무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체력 소모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많겠죠. 많았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줄넘기는 유산소성 운동으로서 적어도 한 20분 이상 정도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집니다. 줄넘기 하는 이유 중에서 체력이 좋아져야 되는 학생이 있으려고 하면 당연히 체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자기 체력보다 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개수를 많이 못한다 그러면 체력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살을 많이 빼야 된다. 이렇게 해가 줄넘기 실시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살을 빼기 위해서는 당연히 줄넘기를 20분 이상을 하셔야지 살이 빠집니다. 근데 체력 소모가 너무 돼서 한 10개 하고 막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살이 빠지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자세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많이 하고 정확한 자세로 해야지 학생들이 줄넘기를 많이 할 수가 있고 정확한 자세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줄넘기가 안 되는데 뭐 가위바위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힘이 빠진 상태에서 가위바위보가 돼야지 스텝을 밟으면서 당연히 되겠죠. 그냥 너무 일단 뛰기로 안 되는데 딴 스텝을, 어려운 스텝을 밟으면서 기술을 사용을 하지 못한다, 이래 돼 버리면 다른 고난이도 같은 경우는 아예 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줄넘기의 바른 자세, 쌤이 얘기해줬던 바른 자세, 뭐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영상을 찍으면 똑같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보면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확한 동작으로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막 선생님 저는 이런 자세로 해도 좋은데요. 근데 그런 자세로 했을 경우,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개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바른 자세로 했으면 그 개수가 더 늘어나고 더 좋은 점수를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해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지금 앉아서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네, 힘들수록 많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다음 장은 저번 시간에도 한 체력 강화 운동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에는 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안 됩니다. 자, 의자에서 일어나서 체력 운동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체력 강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강화 훈련 첫 번째는 손모와 발굽의 벽입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은 복근 운동입니다. 복근 운동 10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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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 다음 가슴 운동입니다. 가슴 운동. 팔을 어깨 넓이만큼만 벌리셔서 팔굽혀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복근이죠. 1년 동안 저희가 했습니다. 복근 운동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네, 다음으로는 어깨 넓이의 1.5에서 2배 정도 벌립니다. 어깨 부분을 강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학생들은 당연히 무릎을 굽혀서 무릎을 지면에 닿여서 실시하셔도 됩니다. 자, 선생님은 무릎에 닿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배 벌리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또 복근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복근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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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체 운동입니다. 하체 운동 하실 때 핵심을 한 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다리를 앞으로 오고, 자, 중심이 밑으로 간다 생각,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엉덩이가 밑으로 그냥 내려가시면 됩니다. 실시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오른발이 앞입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은 스쿼트 자세입니다. 스쿼트 자세. 앞으로 나란히 하신 다음에 무릎이 절대 자기 운동화 끝선보다 앞으로 오면 안 됩니다. 뒤에 그냥 앉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10회 시작.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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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 둘. 네, 체력 강화 훈련이 끝이 났습니다.